충격. 어떻게 손흥민한테 이럴 수 있나. 최악 레전드 대우 토트넘 1년 연장 옵션. 이유는 더 큰 이적료 벌기 위해. 어떻게 레전드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싶다. 손흥민 32. 이 그동안 토트넘에 보여준 헌신과 애정과 책임감을 알고도 이럴 수 있을까? 토트넘 호스퍼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넣었고 발동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26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함으로써 더 큰 이적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이며 연장 조항이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앨런 허튼의 의견도 함께 전했다. 허튼은 토트넘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옵션을 넣었다고 생각한다. 구단은 그 옵션을 선택할 것이다. 100% 확신할 수 있다. 토트넘은 그 옵션으로 2시즌을 벌 수 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손흥민을 대체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가치 있는 이적료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허튼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토트넘에서 뛰었던 라이트백 출신이다. 허튼의 의견에 따르면 결국 토트넘이 손흥민의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넣은 것은 더 높은 이적료를 벌어들이기 위함이며 그러한 목적으로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레전드 대우다. 손흥민은 현 시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토트넘의 살아있는 레전드다. 2015년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만 9시즌을 보냈고 지난 시즌을 앞두고는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되며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 토트넘에서만 통산 408경기를 뛰는 대기록을 세웠고 162골 84도움을 올리며 구단 역대 최다 득점 5위로 올라섰다. 더불어 지난 시즌 리그에서 17골 10도움 35경기으로 개인 통산 세 번째 10에서 10기록을 달성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6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토트넘의 간판 선수는 손흥민이다. 그렇기에 레전드에 대해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더불어 손흥민은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헌신, 주장으로서의 책임감까지 어느 하나 넘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손흥민과 더 장기적인 동행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 역시 손흥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다분하다. 물론 손흥민이 이적을 꿈꿀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은 토트넘에 오래 남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은퇴까지 생각할 수 있는 선수다. 그렇기에 토트넘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팀 내 최고 연봉자인 손흥민. 토트넘 선배가 충격 발언 남겼다. 토트넘 호스퍼 주장 손흥민의 미래를 두고 암울한 주장이 나왔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26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앨런 허튼의 발언을 전했다. 허튼은 토트넘과 손흥민 간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허튼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서에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호하고 이적료를 챙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 100%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대단한 선수다. 옵션을 발동하게 되면 2시즌이 주어진다. 라며 이후 그 기간에 누군가가 손흥민을 대신해 들어온다면 토트넘은 가치 있다고 느낄 만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즉 토트넘이 이적료를 챙기기 위하여 손흥민과 재계약하지 않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연봉과 같은 처우 개선 없이 2026년 여름까지 손흥민을 붙잡아 두게 된다.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뛰기 시작한 손흥민은 현재 계약 연장을 두고 구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흥민과 토트넘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2025년 6월에 만료되는데 계약서에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현재 손흥민은 팀 내 최다 연봉인 19만 파운드, 약 3억 2200만원 위 주급을 받고 있다.
최근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이적과 계약 문제를 둘러싼 잡음도 상당하다.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1992년생인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하면 에이징 커브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토트넘은 예전부터 하락세가 우려되는 선수는 레전드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처분했다. 위고 요리스, 얀 베르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득점 순위 2위, 출장 순위 3위인 손흥민을 찬밥 대우한다면 구단 입장에서도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축구 이적 통계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지난달 27일 축구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새롭게 정리해 발표하면서 손흥민의 가치를 직전보다 500만 유로, 약 74억 원, 각각 낀 4,500만 유로, 약 665억 원로 인정했다. 손흥민의 가치는 이적 시장 전체에서 117번째로 아시아에선 일본의 구보 다케우사, 레알 소시에다드 6천만 유로와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5,500만 유로에 이어 세 번째였다. 국가대표 동료 황희찬, 울버햄튼 원더러스, 연봉의 경우 주급 3만 파운드, 약 5천만 원에서 동료 사라비아와 동일한 수준의 주급으로 인상되면서 기존 연봉의 3배 정도에 달하는 금액. 3. 민재영, 나 먼저 갈게, 데 리흐트, 옛 스승품에 안긴다, 수비계의 롤스로이스, 라고 극찬한 감독 곁으로 독일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방출 1순위 마타이스 데 리흐트의 행선지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친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진 재편에 힘을 쓰고 있다. 수비가 가장 문제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드시 누구는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 언론들은 바이에른 뮌헨이 연봉이 비싼데 리흐트를 방출할 거라고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4명 중 데 리흐트의 연봉이 가장 높다. 연봉이 가장 낮은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방출될 가능성이 없는 유일한 센터백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데 리흐트를 간절히 원하는 팀이 있다.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정확히 말하면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데 리흐트를 원한다. 텐 하흐 감독은 데 리흐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독. 아약스 시절을 함께했고 2018에서 19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신화를 합작했다. 데 리흐트는 텐 하흐 감독 지휘 아래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성장했다. 당시 텐 하흐 감독은 데 리흐트를 향해 수비계의 롤스로이스라고 극찬한 바 있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맨유가 데 리흐트를 원하고 있다. 맨유는 에버턴의 제러드 브랜스웨이트를 원했지만 그의 몸값은 7천만 파운드, 1235억 원, 다. 맨유는 이 가격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고 데 리흐트로 시선을 옮겼다. 데 리흐트는 이적료 4,300만 파운드, 740억 원, 면 영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데 리흐트는 빈센트 콤파니 시대에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데 리흐트는 바이에른 뮌헨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3위를 차지한 후 재건의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미 맨유의 접촉이 이뤄졌다. 텐 하흐는 데 리흐트를 향해 롤스로이스라고 표현했고 2019년 UCL 4강을 함께했다. 아약스의 UCL 4강은 1997년 이후 처음이었다. 맨유는 팀을 떠난 라파엘 바란의 대체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 히어 위고, 로마노 컴컴 오른쪽 화살표 이강인 입단 동기. 1년 만에 맨유행? 접촉 마쳤다. 마누엘 우가르테가 이강인과 1년 만에 이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26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은 마누엘 우가르테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올 경우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라고 보도했다. 우가르테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포르팅을 떠나 PSG에 합류한 선수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백 보호와 빌드업, 수비를 담당하는 선수다. PSG는 2001년생 우가르테의 어린 나이와 발전 가능성을 보고 데려왔다. 그러나 우가르테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PSG가 기대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시즌 리그 21경기 선발에 그쳤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주전으로 활약했다고 생각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중요한 경기에서 우가르테는 찬밥 신세였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선발 출전이 단 1회도 없었다. 심지어 4강 도르트문트전에서는 아예 결장했다. PSG가 우승을 따낸 쿠프 드 프랑스에서도 벤치 신세였다. 64강전 약팀과의 9에서 0대0 때 선발 출전한 이후로 한 번도 선발로 나서지 못했다. 심지어 32강전에서는 명단 제외, 결승전 결장이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구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모양이었다. 시즌 막바지부터 우가르테가 한 시즌 만에 PSG를 떠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로마노 기자마저 이를 다루면서 이적이 눈앞으로 다가온 듯하다. 관심을 갖고 있는 구단도 있다. 로마노 기자는 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PSG와 접촉했고, 우가르테를 포함한 여러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아직 입찰은 제출되지 않았다. 라고 덧붙였다. 맨유는 3선 미드필더 영입이 시급하다. 이번 시즌 급격한 노쇠화로 인해 기량 하락을 보여준 카세미루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와 연결되고 있다. 기존의 메이슨 마운트, 크리스티안 에릭센으로는 부족하다. 코비 마이노와 함께 장기간 팀의 중원을 책임질 젊은 피수열이 시급했고, 우가르테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